안녕하세요, 그런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광주광역시 운남동 삼성아파트에 사시는 고객님댁 사실을 전체적으로 교체공사하는 데 왔습니다. 기존 창을 보니 태풍이라든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창틀로 빗물이 넘쳐서 안으로 들어와 매번 닦아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곰팡이 덮이고 창문의 기밀성이 떨어지다 보니 방음도 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단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겨울철 난방비용이 폭탄이지요. 아울러 여름철 냉방비용도 많이 들고, 여기에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삐삐 소리 나면서 힘들게 열고 닫아야 되고 엄청 불편함이 많았죠. 이러한 불편함을 오늘 새로운 창으로 교체하면 모든 게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양을 해놓은 모습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죠. 하부에 테이핑 처리해가지고 딱 비닐을 붙이고 기둥을 세워서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테이핑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철저하게 묶어서 보양을 해 놓았습니다. 예, 여기가 거실이죠. 거실 분합문입니다. 거실 분합문을 보게 되면은 목재 창틀에 알루미늄을 조인을 시켜서 설치가 되어 있는 창문입니다. 아우, 엄청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전면 발코니죠. 전면 발코니도 알루미늄 창으로 되어 있죠. 여기 안방이죠. 안방도 목재 창호에 알루미늄 창이 조인되어 있네요. 단판 유리. 여기도 마찬가지 단판 유리. 이야, 엄청 좋겠어요. 단열이 거의 안 되죠. 여기는 그냥 내부 전용 이중창으로 저희가 시공을 할 것이고요. 작은 문도 마찬가지. 여기도 목재 창호에 바깥쪽에는 알루미늄 창으로 조인을 해서 설치된 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부 전용 이중창으로 시공이 들어갈 것이고요. 입구 좌측방이죠. 네, 여기는 거실과 동일하게 분합문으로 되어 있는데 목재 창틀로 조인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분합 창틀로 시공을 할 것이고요. 발코니 쪽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알루미늄 되어 있습니다. 다 철거를 하고 발코니 전용창으로 시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다 보양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거는 분합창이죠. 바로 뒷발코니, 주방 발코니죠. 이 부분이 주방 발코니 부분도 발코니 전용창 140으로 시공을 할 것입니다. 자, 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보게 되면은 이렇게 300에서 350mm 간격의 고인목으로 받쳐졌습니다. 수평까지 다 잡아서요. 그리고 고정을 할 때 이 칼브렉의 또 간격이 중요합니다. 측부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약 한 1200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 칼브렉을 한 2개 정도 박으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코너 부위에서 150에서 200 간격에 하나 박아주고, 상단도 마찬가지. 코너 상단에서 150에서 200 간격에 하나 박아주고, 그리고 나서 센터에 이렇게 칼브렉을 넣어서 이게 튼튼하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상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칼브렉 간격을 촘촘히 박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칼브렉을 고정을 할 때는 깊이 보강심 있는 부위까지 넣어서 고정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고정을 해주고, 이 동그란 부분은 동일한 칼라의 캡으로서 마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부는 돌출형으로 칼브렉을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매립형으로 하게 되면 물이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돌출형으로 하고 나서 이 부위에 액상 실리콘으로 물이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지 창틀이 튼튼하게 오랫동안 잘 버티는 것이죠. 네, 바로 이제 분합문 창틀을 안착하기 전에 하고 있는 작업이죠. 이게 바로 이제 고인목입니다. 고인목의 간격도 300mm 이하로 해서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과 안쪽. 왜 이렇게 받쳐줘야 되냐면은 이 분합문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창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죠. 밟고 다니게 되면은 하부가 처질 수 있습니다.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고인목의 간격을 촘촘히 받쳐서 튼튼하게 처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폼을 쏠 것인데, 폼 자체는 하부 처짐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폼의 기능은 단순히 단열의 목적이지요. 네, 이렇게 분합문이 안착이 됐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창틀 하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이 창틀 하부가 처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인목의 간격을 촘촘히 받치라는 것입니다. 바깥쪽도 받쳐주고 안쪽도 받쳐서 창틀이 꺼버지지 않도록요. 고인목의 기능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안방이죠. 안방에는 이중 창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바폭이 넓지요. 약 한 230mm가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폼 작업을
3회에 걸쳐서 해줘야 됩니다. 이 폼 작업하는 모습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방 창틀 폼을 3회에 쏜다고 그랬죠? 자, 먼저 가운데, 그러니까 센터 부분이죠. 폼건을 깊이 넣어서 가운데 이렇게 충진을 하는 거죠. 먼저 충진을 1회차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1회차 충진을 하고 나서 이 이후에 2회차, 3회차 해서 가운데 부분에 텅텅 빈 공간이 없도록 충진을 해줘야 됩니다. 안에 1회차 쏜 폼이 보이죠? 지금 현재 안쪽에서 2회차 폼 충진을 이렇게 해줘서 안쪽에 있는 내부 쪽에는 폼 충진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밖에 외부 쪽에 가서 3회차에 폼 충진을 해야 되겠죠. 네, 외부 바깥쪽에서 3회차 폼 충진하죠. 가운데 센터 부분에 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지금 3회차 충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창틀 뒷부분에는 단열에 문제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폼 충진이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발코니 쪽에 창틀이 현재 고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보게 되면은 물끊기 홈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물끊기 홈 안쪽으로 창틀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끊기 홈의 역할은 빗물이 쭉 내려오다가 저 홈에서 딱 끊겨서 밖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홈이 없게 되면은 빗물이 바로 창틀 부위까지 타고 들어오게 되죠. 물론 실리콘을 철저하게 바릅니다만은 그래도 누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꼭 창틀을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뒷발코니 쪽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뒷발코니 부분이죠. 뒷발코니 부분 창짝이 다 안착이 돼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고인입득의 유리 사양은 24mm 복층 유리에 노이 코팅이 되어 있으며 감봉도 이렇게 TPS 단열 감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곤 가스까지 주입된 유리를 시공했죠. 단열성이 엄청 좋은 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방충망도 스텐 블랙 코팅망으로 아른거리지 않죠. 네, 이런 망으로 촘촘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공정, 핸들도 장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방충망 탈락 방지구죠. 이런 하프창 같은 경우는 뒤에 난간이 없죠. 필수적으로 방충망 탈락 방지구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창호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반 정도 됐네요. 오늘 하루에 원데이 시공으로 새롭게 사시가 교체되면서 한층 집안의 분위기가 워낙에 달라졌습니다. 시청하시는 고객님들, 살림이 있는 집도 저희가 보양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창호 교체 공사라는 게 자주 하는 게 아니죠. 15년, 20년 또는 30년 만에 하는 거죠. 이럴 때 견적을 받아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견적서의 용도에 맞는 제품으로 견적을 내는지, 이 얘기는 밖에 외부에 면한 창은 발코니 전용 창으로, 그리고 내부 안쪽에 시공된 창은 내부 전용 창인지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안쪽 내부 전용 창으로 발코니에 설치하는 걸로 견적을 받아오면 가격은 싸겠지만 내일이 낮다 보니 비바람에 물이 넘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유리입니다. 복층 유리의 두께가 22mm, 24mm, 26mm인지, 단열 성능이 있는지, 단열 감봉인지, 유리 표면에 금속 코팅이 된 노유리인지,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유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열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자동 핸들인지 아니면 고정 손잡이를 다는지 견적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시공과 AS입니다. 정확하고 원칙적인 시공과 철저한 AS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시공을 엉망으로 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운남동 삼성아파트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